전 시간에 이어서 하는 내용은 작업장 평가 과제 해서 우리 이제 그동안 배우셨던 거를 한번 좀 복합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쇄물하고 화면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자료 입력, 2 자료 편집, 3 필터 작업, 4 계산 작업, 5 차트 작업해서 5개 시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1번 자료 입력은 인쇄물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료 2 자료 편집은 입력하는 데이터하고 무관하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제공된 데이터로 꾸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 편집에 가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제 꾸미셔야 되는데, 일단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있거나 잘 안 되시는 영역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뭐. 그럼 자, 첫 번째 A1에서부터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굴림체 어디 갔어? 굴림체. 크기는 20. 그 다음 행의 높이는 행높이 30으로 만들래요. 이게 한 문제죠. 그렇죠? 이게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나와 있는 커말 자격증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예요. 예. 자격증 시험은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많아요. 여기에 매크로도 들어가 있어요. 매크로도 들어가 있는데 40분간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가 빠졌으니까 한 35분 만에 이걸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예. 그래서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자격증 공부를 만약에 원하시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자격증 과정에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격증 관련된 것만 또 공부를 해요. 끝날 때까지. 실무적인 건 얘기를 안 하고. 2급 없이 1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응? 2급 없이 1급으로 바로. 컴말 자격증이요? 네. 잠깐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에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고요, 국가 공인 자격이 있고요, 민간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 자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 자격은 뭐냐면 국제기구에서 만든 자격이에요.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도비 포토샵 이런 전문적인 자격, 그 다음에 그 CAD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거 전문적인 자격,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관하는 그 MVP라고 있어요. 1년에 10명씩만 뽑아요. 우리나라에서 10명씩. 그 10명에 포함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국제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ICDL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가는 관심 없다라는 얘기죠. 국가기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냐가 문제고, 이거는 국가가 만든 자격. 국가기구에서 만든 자격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이라는 거하고,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하고, 비서라는 자격. 비서 자격도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비서 자격은 필기시험에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는 3-4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기시험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워드 1급을 땄어요. 그럼 비서 자격증 필기만 합격하시면 돼요.
실기 면제 받아요. 저도 비서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1, 2급을. 3급은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3급은 안 봤는데, 실기시험은 워드나 커말, 컴퓨터 속기 할 때 실기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커말이나 워드를. 그러니까는 실기는 안 봐도 되죠. 필기만 보고 나서 실기 면제 신청을 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예. 국가에서 만든 자격은 이 자격이 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자격 중에는 컴퓨터 관련 뭐 기술사 이런 게 있고요. 컴퓨터 기능장은 없습니다. 뭐 정보처리 기사, 뭐 컴퓨터 조직응용 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은 있어요. 요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요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은 뭐냐면은 ITQ, DIAT, 그 다음에 E-테스트, 그 다음에 문서실무사, 그 다음에 PC 정비사, 그 다음에 인터넷 관리사, 인터넷 정보 검색사. 옛날에 정보 검색사라고 했는데요. 검색사 이제는 정보 관리사라고 하죠. 이런 등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정보 검색사에? 네. 정보 검색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산업이 있어요? 정보 검색사가 레벨이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겠죠. 뭐 3급, 2급, 1급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는 되게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환자야, 암 환자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된대. 미국 어디 병원에 있대.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정을 좀 짜달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느 병원에서 무슨 진료가 되는지, 예약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일정을 잡고 수술 일정 뭐 거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제주도에 사는 세 가족이 어른 애들 합쳐가지고 한 20명 되는데, 세 가족? 5가족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는 어른이 몇 명, 애들이 몇 명,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노인이 몇 명, 또 어린 아이가 몇 명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미국을 여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차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호텔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야 되고. 근데 놀이기구 타려면 어린 아이들은 또 놀이기구 못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맞춰봐야 되거든.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좀 정리해 달라. 그게 정보검색사, 정보관리사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찾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이어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ITQ에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액세스 5가지. 요 한글 대신에 MS 워드를 봐도 되고요. 엑셀 대신에 한 셀을 봐도 되고요. 파워포인트 대신에 한 쇼를 갖고 시험 봐도 돼요. DIT는 6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6가지. 되게 많아요. E-테스트도 3가지가 있어요. 문서실무사는 유난히 필기시험 거쳐야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국가가 만든 자격은 아닌데 민간이 만든 자격인데 국가가 공인해 준 거예요. 그걸 국가 공인 자격이라고 합니다. 민간 자격은 그냥 민간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독서 지도사 이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런 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숲 해설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연합회에서 만든 자격 같은 거 있거든요. 저도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저도 자격증을 만들 수 있어요.
민간 자격은 그래요. 쉬워요. 요즘 많이 핫하다고 하는 코딩.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한 거 있어요. 이 코딩 자격들은 다 현재 민간 자격이에요. 국가가 인정한 것도 없고 국가 공인은 난 것도 없고 국가가 만든 것도 없고 되게 많아요, 자격이.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기다 넣어놨어요, 제가요. 좀 참고하시라고. 안 눌려지나요? 요즘 제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되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자격, 상공회의소에서 시험 보는 자격,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에서는 뭐 ITQ, 뭐 GTQ 뭐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ITQ, GTQ 자격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ERP, IEQ, 코딩, 생산성본부 아시죠? 굉장히 큰 단체인데 여기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래픽에 관련된 건 GTQ 시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기회가 되시면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공부하시려면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계통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또 많이 따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어서 한번 보는데,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병합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네 번째부터 H 다섯 번째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5 이렇게 맞추래요. 그 다음에 A4부터 H17까지는 테두리선 그리래요. 그리고 가서 굵은 상자를 한번 더 둘르래요. 겉에를 좀 두껍게 둘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의 여섯 번째부터, 그 다음에 E의 여섯 번째부터 F의 17번째까지, 그 다음에 H의 여섯 번째부터 끝에까지. 여기는 얼마 원하고 얼마 만원하고 나오래죠.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상용자 지정에 가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는 게 샵, 샵샵 0이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 선택해 주시고 뒤에다가 10,000원이라고 쓰면 뒤에 몇 만원이라고 뜨거든요. 탁 떠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샵, 샵샵 0을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000원이라고 쓰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샵, 샵샵 0 다음에 10,000원 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해설이,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거는요, 제가 세밀하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어떻게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F 네 번째 셀에다 넣고 유럽이라는 수출 지역이 유럽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그러면 검토라는 메뉴 탭에 가서 새로운 메모를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F의 네 번째니까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검토에 가서 새 메모 누르셔도 되고, 근데 보통 모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모 삽입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 여기 은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401 렉처라는 거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우리 일반 자격증 책자에 보면 이 글자를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안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수출 지역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유럽 이라고 써놓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모가 들어가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뜨고,
마우스를 띄면 메모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메모가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메모를 항상 표시를 먼저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메모를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모에 대해서 오른쪽 누르면 메모 서식. 키보드로는 컨트롤 1번이에요. 엑셀에서는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는 서식 메뉴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 메뉴에서 자동 맞춤이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동 크기라는 거를 글꼴은 모양새를 꾸미는 거니까 아닌 것 같고, 맞춤에 가니까 아 여기 있네. 자동 크기 맞춤에 가니까 자동 크기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렇죠?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글자에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글자에 대한 기능밖에 안 떠요. 이 틀 메모라고 하는 그 틀이 있잖아요. 틀. 거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오른쪽 눌러서 메모 서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머지 메뉴들이 다 떠요. 그 중에 맞춤이라는 곳에 가면 자동 크기라는 게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글자가 이렇게 글자 개수만큼만 딱 사이즈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보면 요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메모 안에 글자가 아니라 메모가 있는 틀을 선택하고 서식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요. 이 안에 글자를 블럭 잡고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와요. 근데 이 셀 자체를 클릭하고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럼 이제 2번까지는 끝났죠. 그러니까 3번은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번은 또 3번 문제가 따로 있으니까. 자, 3 필터 작업에 시트에 가서 하세요 라고 했어요. 필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필터가 뭐라 그랬죠? 걸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메뉴 탭에 오시면 데이터 탭에 오시면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여기는 고급 필터를 하래요. 조건이 뭔가 봤더니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그랬어요. 자, 이걸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그랬어요. 그럼 부서가 격리부이거나라는 말은 뭐죠? 부서가 격리부라고 쓰고 급여가 400만원 이상인데 같은 줄에 있으면 부서가 격리부이면서 급여가 4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어디다 만들래요? A 18번째부터 C의 20번째 이 안에다가 만들래요. 그럼 조건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부서가 격리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급여가 같은 줄에 쓰면은 뭐뭐이면서고 다른 줄에 쓰면 뭐뭐이거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원 이상이라고 써야 되니까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써야죠. 요렇게 이렇게 조건을 쓸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는 23번째부터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고급 필터 걸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되고요.
복사되는 위치는 A의 23번째라고 했으니까 클릭해 주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격리부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400만원 이상이 되든지. 전 5줄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4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여기 격리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 있고요. 박기주 씨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에 영업부에 있는 사람, 격리부 신유선 씨, 정유라 씨, 김진우 씨, 김윤아 씨, 박기주 씨. 수작업으로 제가 걸러 본 거예요. 격리부이거나 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이 5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수작업으로 보니까 그 답이 정확히 맞은 것 같아요. 예. 문제 4번부터 문제 8번까지는 문제 4번서부터 문제 8번까지는 계산작업 시트에서 하래요. 밑에 보시면 계산작업 시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작업을 하래요.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좀 작게 놨던 걸 크게 놓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계산 하나 하는 거, 여기도 계산하는 거 하나, 여기도 계산하는 거, 여기도 계산 하나, 여기도 계산 하나. 근데 여기는 자동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도 자동 체크해야 되고, 여기도 자동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문제 4번하고 5번은 자동 체크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해결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F4번 키 누르는 게 있을 거다. 자동 채우기 안 하는 문제는 F4번 키 누를 일이 없어요. 달러 표시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어떤 함수에서는 달러 표시가 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문제 패턴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표 1번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판매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150 이상이면 효자 상품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쓰래요. 무슨 함수를 써서? if 함수를 써서.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조건식을 물어보고,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쓰고, 또 조건이 거짓일 경우 해당하는 걸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조건식이 뭐예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따옴표 안에다가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아니면 공백을 표시하래요. 공백. 이 다음에는 이제 답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판매량이 여기서 뭐예요? C의 세 번째잖아. 네, 판매량이 C의 세 번째고요. 150 이상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150이 되죠. 150 이상이 되죠. 공백은 뭐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걸 공백이라 그래요. 답을 이렇게 유출해 나가는 거예요. 답을 도출해 낼 때 저희들은 오래 했으니까 문제를 보면 바로 이게 착 입력이 들어가는데,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엑셀을 이제 함수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연습장에다가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C의 세 번째 셀이니까 C의 세 번째 셀, 여기는 처음에 판매량이라고 썼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150 이상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C의 세 번째가 15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하시다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은, 제가 답을 적어 드리잖아요. 답을 적어 드리면 이걸 입력을 해봐요. 여기다가 는 if 가로 열고 판매량이 1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다면은 효자 상품이라고 하고 아니면 공란이라고 놓으시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150 이상이 안 됐으니까 빈칸이고요. 나머지는 효자 상품이 떴네요. 그렇죠. 답이 나왔잖아요. 넘어가. 그건 답 맞춰본 거잖아. 외워야지. 그래 다음에 이 신문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답을 적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답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 문제 또 나오면 내가 척 맞춰야지. 그 화면에 있는 글자를 뺏겨서 입력하는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if라는 함수를 쓰라고 써있어요. if 괄호를 딱 열었더니 여기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lue if true 그 값이 참이라면 value if false 그 값이 거짓이라면 하고 떴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말로 조건이 참이라면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고 척척하지만 처음 하시면 잘 안 되잖아. 그럴 때 뭐를 물어봐라? fx를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 얘가 떠.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면 식을 쓰래. 식이 뭐야? 판매량이 150 이상이라면 이거잖아요. 그 판매량이 얘잖아. 얘가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라면 하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클릭을 하고. 그 요 위에 수식이 적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간에는 뭐냐면 true가 참이라는 말인데 참일 때 어떻게 하래요? 효자 상품 따옴표를 제가 안 찍었잖아요. 그리고 밑에를 클릭하면 알아서 따옴표가 찍혀 들어가요. 그 정도는 또 해주도록 얘가 고맙게도. 원래는 따옴표 안에다 글자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효자 상품이 아니면 공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내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해줘야 돼. 글자를 쓰면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갔는데 여기 글자가 아니잖아. 그냥 두어야 되잖아. 비어있는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거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그럼 저 위에 공식이 이렇게 찍혔네.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그걸 확인 누르시면 하나 나왔잖아요. 당연히 얘는 150 이상이 아니니까 공란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 땅땅 눌러도 촥 내려가고. 그래서 1번 문제는 해결봤다. 4번 문제 해결봤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잘 풀렸는지. 예. 5번 문제는 어려워요. 자, 5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표 2에서 표 2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표가 있네. 그렇죠? 몇 년 차, 몇 년 차 나이를 하래요. 몇 년 차 나이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기는 나이만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나이만 계산하라고 여기다 돼 있죠? 근데 문제를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이 사람이 입사한 지 몇 년이 됐고 나이가 몇 살인지를 쓰라는 얘기인데 그냥 몇 세라고만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문제를 갖고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기준일이 있죠? K의 첫 번째 셀 기준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해야죠. 그쵸? 자, 여기 지금 K의 첫 번째 셀에 현재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기준일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제2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이다 라는 걸 계산하래요. 어떻게 계산해요? 나이는 여기 있네. 자, 어떻게 해야 는 기준일 연도가 얼마예요? 2017년 빼기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88년생이네. 그럼 88. 그럼 이 사람은 2017년에서 1988을 뺀 거죠? 1988을 뺀 거잖아요. 그럼 몇 살이야? 88년생이면 뭐 올림픽 열릴 때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네. 그렇죠? 예. 서른아홉인가? 29이야? 39이야? 계산이 안 되네. 29이야? 안 되면 여기다 써봐야 돼. 는 2017 빼기 1988. 29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걸 해주면 답이 뭐로 나와야 돼, 여기서? 29, 29세.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답이란 얘기죠. 이렇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017은 어디서 뺐어요? 여기서 뺐잖아. 여기에 년, 월, 일이라는 함수가 들어간 월을 연월일로 들어가는데 연도만 빼와야죠. 그게 이어예요. 자, 그럼 볼게요. 는 이어 여기에 기준일. 기준일이잖아. 기준일. 그렇죠? 2017이라는 게 이어 함수를 통해서 기준일의 연도를 뺐으니까 2017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빼기 가로 열고 1900은 그냥 더하라고 돼 있죠? 그냥 더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 두 자리를 잘라오래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레프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세자 붙어야 돼. 세자. 몇 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써라? 앰퍼샌드 몇 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기준일이 뭐죠? K1이죠? K1이잖아요. K1. 이거다 K1이라고 적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는 내 왼쪽에 있는데 기준일 항상 저 위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야죠. F4번 키 눌러 달러가 꽝꽝 찍혀야죠. 자,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내 왼쪽에 있네. 제2의 세 번째. 제2의 세 번째. 그렇죠? 그러면 제2의 세 번째.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에서는 몇 년 차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본 그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단순히 출력해 주는 거 있죠? 그거 답이에요. 그거 답.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 써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요건 또 다시 계산해서 연습할 거니까 만들어 볼 거니까.
함수를 계산할 때 여기는 무슨 함수를 써야 되고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어 함수를 써야 되고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는요. 알아서 계산하세요가 없어요. 함수를 정해줘요. 레프트는 뭐다, 이어가 뭐다 라는 거를 모르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는 이어라고 쓰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여기 1900에서 9990 사이의 정수로 1년 날짜의 연도를 구한대. 그러니까 괄호 열고 이것도 날짜를 쓸 거 아닙니까? 날짜 이렇게 날짜를 쓰면 그 날짜에 연도만이 나오는 거예요. 연도만. 만약 요거의 연도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요 2014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어는 날짜 중에서 연도를 빼오는 함수예요. 그럼 몇 월인지를 빼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꼭 연도만 빼올 수는 없잖아. 허구한 날. 그거는 뭐냐면 는 이어는 연도를 가져오는 거고 month 이거는 월만 가져오는 거고 day는 며칠인지를 빼오는 거예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들은 이런 거 하셔야 돼. 우리 회사 직원이 뭐 한두 명 같으면 뭐 다 외우겠지만 그래도 막 몇십 명씩 되면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입력을 해놔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가 7월 31일이고 내일부터가 8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월에 생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중에. 그럼 그 생일인 사람들한테 기프티콘을 쏘야지.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려야지. 던킨 도너츠하고 한쪽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 커피하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보내줘야지. 그러면 갑자기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사장님한테 온 거야. 이번 달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시원하게 냉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기프티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쁜 놈 그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기분 좋지. 또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번 달 생일인 생일자 파티한다고 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의 월하고 지금 날짜의 월하고 같으면 이번 달 생일이죠. 자, 이 사람 8월달 여기 한 명 있네. 생일. 아, 이거 입사일이네. 입사일. 이거 입사일이고 여기 보면 6월 1일, 5월, 12, 10월, 7월, 9월, 4월, 10... 아, 이번 달 생일인 사람 없다. 그러니까 7월 달 거는 여기 하나 있네. 7월 25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번 달에 기프트콘을 받았어야지. 그럼 요 글자하고 요 숫자를 잘라야지. 요 숫자랑 이번 달 월하고 같아야지. 그러면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색깔이 변하게끔 꾸민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가 어려운 거예요. 실무가. 자기지는 쉬워.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년차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몇 년 차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년 차고 29세 29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5년 차 근무한 지 5년 차가 됐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다 라는 걸 보여주래요. 그럼 나이 보여주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뒤에 세 자만 빼면 되죠. 요것이 나이 계산하는 거죠. 그럼 몇 년치 됐는지를 계산하려면 뭐가 됩니까?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차 계산은 자, 이 사람의 I 세 번째 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준 날짜가 2017년이니까
2017에서 2014 빼주면 3년 차네, 3년 차. 그렇죠? 답이 나오네, 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사람이 3년 차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자, 는 2017은 어떻게 계산됐다고요? 아까 이거 기준 1 빼기 입사 연도죠? 입사 연도. 요거는 기준 1이고 이건 기준 1이고 요거는 입사 연월일이잖아요. 그렇죠? 입사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를 어떻게 빼요? 2요. 입사일 하면 되잖아. 아까 2여가 연도를 빼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에서 기준일의 연도를 빼려니까 2여 해가지고 기준일을 이렇게 빼줬고, 입사일은 i의 세 번째 셀인데 여기 있잖아요. i의 세 번째 셀. 여기에서 입사일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준일은 K1, J의 어떤 K1이죠? K1이죠? 근데 K1에 달러가 들어가야죠? 여기 있는 거 얘는 항상 그 달자에 있어야 되니까. 입사일은 뭐예요? 아예 세 번째 셀이네요. 빼주면 돼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3년 차 됐는지 몇 년 차 됐는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 문제는 어떻게 나와야 돼? 요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는 이어 해가지고 요것이 5죠. 5.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야 돼? 괄호 열어야죠. 그러니까 앰퍼샌드 따옴표에다 괄호 열고 따옴표 닫고. 그럼 괄호가 열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앰퍼샌드 결합해서 아까 나이 계산하던 거 있어. 요거였네. 요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괄호 닫아야 되잖아요. 앰퍼샌드 괄호 닫기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되게 기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해봐야지. 오, 맞았어. 답이 길잖아요. 표 3에서 표 3 결과를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저조를 하래요. 밑에 있네. 밑에 요거 표에 의해서 하라는 거지. 자, 그럼 HLOOKUP을 쓰라고 돼 있죠? 평균을 계산해서 에버리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HLOOKUP은요 되게 복잡해요. HLOOKUP 괄호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표, 그 다음에 순번, 옵션 이렇게 들어가요.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는 HLOOKUP 요거죠. 그렇죠? 괄호를 열면 lookup 밸류가 어딨냐, 테이블 어레이가 어딨냐, 로우 인덱스 넘버 어떻게 되냐, 레인지 looup이 어떻게 되냐,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fx 누르시는 거예요. fx. 얘가 이렇게 뜨거든.
자, lookup value는 뭐냐면은요, 이 하단 여기 테이블 어레이가 이거예요. 요 밑에 거. 이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근데 얘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 F4번키 눌러야죠. 그러니까 0점서부터 60점까지 60 미만까지는 저조고 60점에서부터 80 미만까지는 보통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수란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lookup value는 뭐냐면 이 두 과목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average 가로 열고 요 두 과목의 평균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균. 이게 들어가야 돼요. 평균이. 두 과목의 평균이니까 B에 15 콜론 C 15이죠.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평균을 찾아서 지금 대략의 평균 71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두 과목의 평균이 71이라고 나왔어요. 엄기영 학생이. 그러면 이 지금 71점이면 60 이상 8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블럭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이 블럭에 첫 번째가 점수고 두 번째가 평가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거 가져와야죠. 두 번째 거. 평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라는 걸 쓰는데 71점은 없잖아요. 솔직히 60 이상 80 미만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라는 말이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걸 쓸 때는 안 써도 돼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쓸 때는 true를 쓰라고 하는데 안 써도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꼭 false를 써야 돼요. 지금 안 써도 돼요. 자, 함수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도 되고 이 부분을 생략해도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다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볼게요. 는 AC lookup 괄호 열고 는 H lookup 괄호 열었죠? 그 다음에 average 괄호 열고 엄기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중간고사 75서부터 드래그 해주면 되죠. 이렇게 두 개 괄호 닫고 컴마 하단에 있는 평가표 있죠. 평균한 글자, 평가란 글자 말고 여기 0서부터 80 하고 저 우수까지 이렇게 두 줄에 세 칸. 여기에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고사는 내 옆에 있는 애들이지만 기말고사는 얘들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줘야 돼.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야 돼. 그 다음에 컴마 첫 번째가 점수고 두 번째가 평가니까 우리는 두 번째 거 가져와야죠. 두 번째 거. 그리고 컴마 유사일치는 안 써도 돼요. 쓰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도 되지. 이렇게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까 제가 true를 썼었잖아요. 여기다가요. true 썼었잖아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괄호는 자기가 닫아줄 테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면 답이 쫙 나오겠죠. 이 부분이 조금 길죠? 아까 거보다 더 복잡할 거래.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솔직히 얘가. 표 4에서
상공전자와 상공전자에 대한 판매가의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빼래요.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Tmax와 Tminimum.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열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자격증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그 다음에 Dmax, Dminimum 6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시험 범위에는 물론 1급으로 올라가면 범위가 더 늘어나겠지만 2급 수준에서는 6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합계 구하는 거고 얘는 평균 구하는 거고 숫자 개수 구하는 거고 있는 개수 구하는 거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최대값,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빼줘야 되니까 차이니까 빼줘야죠. 그러니까 는 Tmax 어쩌고 저쩌고 빼기 Tminimum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합쳐 한번 해보죠. 여기다 써볼게요. 는 Tmax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을 할 때는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맹이만 블럭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데이터 전체. 아까 HLOOKUP, VLOOKUP 할 때도 이렇게 썼어요. 여기만 블럭 잡았어요. 얘는 안 잡아. 얘 이렇게 안 잡았고 요거만 잡았거든요. 필요한 것만 잡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또 다시 볼게요. 는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컴마 필드라는 말이 있어요. 필드 항목이에요. 항목. 어느 항목의 맥스 최대값을 계산할 거냐? 어느 항목? 판매가.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라고 해서 여기다 4라고 써도 돼요. 4. 네 번째 항목입니다. 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세? 판매가 클릭하면 끝나지. 그렇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을 물어봤어요. 조건.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죠? 상공전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문제가 상공전자 거잖아. 그러면 그냥 상공전자 클릭하면 안 되고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항목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어느 항목의 최대값을 구할 거냐? 판매가 클릭한 것처럼 항상 항목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한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대한전자에서 판매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계산을 못해요. 왜냐면 제조회사하고 대한전자가 떨어져 있죠. 위아래가. 그럼 여기다 따로 써야 돼요. 여기다가 제조회사가 대한전자라고 거기다 써놓고 거기를 잡아야지 떨어져 있는 건 안 돼요. 다행히도 붙어 있잖아. 얘를 드래그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럼 최소값은요, 보세요. 요거만 달라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최대값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글자가 Tminimum으로 바뀌면 최소값이고, 이게 Tmaxsum이라고 들어가면 뭐예요? 합계가 되는 거고, Taverage가 들어가면 뭐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Tmax라고 들어가는데 이거 Tminimum이라고 고쳤으면 상공전자에서 판매한 판매가 중에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D썸이라고 고치면 상공전자에서 판매한 판매가들이 상공전자가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또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D썸 대신에 D에버레이지라고 쓰면 상공전자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Dmax라고 써 있는 거를 쓰고 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하고 나서 전 뒤에다가 붙여요. 고쳐 쓰기만 하면 돼. 고쳐 쓰기만. 안에는 괄호 안에는 똑같아요. 괄호 속엔 똑같아. 예.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아까 120만원 상공전자 거. 제일 적은 거는 90만원, 93만 5천원도 있고 98만원도 있으니까 120만원이 최대값, 90만원이 최소값. 차이가 30만원. 여기다가 쓰면은 이렇게 30만원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다음에 보시면 쉼표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띄우잖아요. 보시기 좋으라고. 보시기 좋으라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직접 함수에다 입력할 때는 저도 띄어쓰기 안 하는데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띄어쓰기를 한 번씩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최대값 함수 하나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Dmax 대신에 Dminimum이 바뀌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Dsum으로 바뀌면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 Daverage가 들어가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2가지가 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이것도 생소하죠.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빨리 답을 입력하셔야 돼요. 공책에다 필기하시는 거는 제 공방에 올린 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빨리 입력을 하셔서 답을 도출해 내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8번 문제. 구분란이 미술이라고 돼 있는 미술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렇죠? 그 미술에 해당하는 뭐를 판매총의 합계를 구하래죠. 말뜻은 알아들어야 뭘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게 조건부 합계예요. 조건부 합계. 는 라운드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올림이에요. 올림. 값을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의 자리. 그러니까 는 라운드만 쓰면 반올림이고, 라운드 업을 쓰면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을 쓰면 내림이에요. 자, 라운드 이거는 반올림. 그 다음에 라운드 업 이거는 올림. 라운드 다운 이거는 내림. 올림은 뭐 0만 아니면 올라가는 거고, 내림은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거고, 반올림은 5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보편적으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게 해두세요. 뭐 2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하래요. 그러면 1, 10, 100. 그럼 1000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릿수가 마이너스 3. 이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마이너스 3을 쓰는 게. 마이너스 3이 자릿수예요. 1 쓰면 뭐다? 소점에 한 자리만 남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소점 한 자리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1. 2 쓰면 소점이 두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0 쓰면 소점 없이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 일반 성인들은 학창시절에 저도 그랬고 수학 시간에 소점 이하만을 가지고 반올림 올림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수학을 반올림 올림을 배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소점 이하를 안 배우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도 어른 위주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애들 위주로 시험을 내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소점 이하를 안 배웠는데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엄마 소점 이하 둘째 자리가 뭐야? 그치, 너 안 배웠지 학교에서. 그러면 시험 출제본부에다 뭐라 그래요? 근데 본래 이 자격증 시험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거든요. 문제 수준이. 근데 내 새끼가 귀하다 보니까 막 소용없어요. 막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에이 시끄러우니까 어차피 뭐 100의 자리 올림 내리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른들은 요 자리만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썸이프. 이거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거는 조건부 합계라는 기능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구분. 조건은 뭐예요? 미술. 구분에서 미술이 들어가 있는 조건을 찾는 거죠. 그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판매총액. 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sum, if, 괄호 열고, 여기 range라고 되어 있잖아. range. 이게 범위예요. 범위. 크리테리아는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뭡니까? 미술이죠. 그 미술이 들어가 있는 데가 범위지. 여기다 놓고 미술을 찾으라고 못 찾잖아. 여기는 미술이 없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부터 얘가 범위야. 우리 반 남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컴마 조건은 미술이죠. 미술을 클릭해도 돼. 미술 자리를 클릭해도 되는데 혹시나 이 글자가 바뀌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술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보세요. 미술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잖아. 붓 2862, 173,600. 또 미술 파스텔 6,548, 312,000원. 미술 물감 283,500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됐잖아요. 판매 총액.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지. 판매 총액. 엔터 치면 돼요. 요것이 구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라운드업 안에 써야 되잖아. 라운드업 안에다가 값이 뭐예요? 썸이프잖아. 얘가 여기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답이에요. 라운드업, 반올림, 올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올림을 하려고 봤는데 어떤 값이 있어야 뭐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 값이 지금 썸이프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썸이프 가로 열고 이 동네에서 컴마 미술에 해당하는 컴마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소점이야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답이 긴 거예요. 이것도 이거 일단은 빨리 입력을 하셔서 답을 도출해 내셔야 돼요. 차트 문제. 차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인천, 광주, 대구, 광주 요소를 제거하래요. 근데 서울, 인천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저 차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행렬 전환. 행렬 전환. 찾으셨어요?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를 볼 거냐면은 인천 빼고 인천이 어디 있어요? 요거 인천이네. 인천 딜리트. 그 다음에 대구 요건가요? 딜리트. 광주가 요건가? 제거하고. 제거됐잖아요. 그 다음에 행렬 전환. 이렇게 온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전월 제거량을 제거하라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요소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행렬 전환을 해서 범례가 나타나게끔 해주고 선택하고 제거한 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차트 제목 입력하래요. 차트 제목 어떻게 돼 있어요? 주요 지역 재고 현황이라는 글자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요.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어라? 얘가 이상하게 됐다. 여러분도 이래요? 그럼 일단 뭐 둬야지 뭐. 그 다음에 제목 쓰세요. 주요 지역 재고 현황. 써야죠. 그리고 범례를 더블 클릭하고 어느 쪽으로 하래 얘는? 위로 올라가는데 차트가 배렸네.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하라고 했죠. 차트 종류 뭐로 바꾸래요? 요거 새로 바꿔보세요. 바뀌는 이제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뭐 꼬이긴 꼬였다. 뭐가 자,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의 첫 번째 거 있죠? 차트 레이아웃의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 오른쪽에 있는 범례를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차트 레이아웃. 레이아웃 첫 번째를 클릭하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범례가 오른쪽으로 와버리거든요. 그럼 범례를 클릭해 가지고 위로 올리시면 범례 서식에서 올리시면 범례가 올라가서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자, 왼쪽에 숫자 있죠? 숫자 더블 클릭해서 최소값은 0 맞네요. 최대값은 500 자동이니까 고정에다 놓고 600. 주 단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 자동으로 되어 있죠? 얘를 고정으로 놓고 얼마? 200. 왼쪽에 숫자가 0,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최소값은 0 그대로 두시면 되고 뭐 고정으로 놓으셔도 0은 그대로니까.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 600. 주 단위는 200. 근데 고정을 놔야 돼요. 고정이라는 항목을 다 클릭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책에 우리 문제지처럼 인쇄물처럼 이렇게 변할 겁니다. 오존선이 좀 많아진 것은 어디에서 없어요? 이 숫자? 아니고요. 저기 뒤에 그 배경에 저 눈금이요. 오존선 좀 많아진 거요. 그렇게 생기는. 여기까지 하시면 다 완성하신 겁니다.